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문 열었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인데요. 혹시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금이 필요한 농어업인들에게 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해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민권익위가 이 농어촌진흥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총괄과 오세창 사무관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농어촌진흥기금 뭔가 익숙하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의 소득을 늘리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왔는데 명칭은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농어촌진흥기금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해 농어업인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이 바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약 12개 지자체에 약 1조 1천억 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농어업인이 지자체에 대출을 신청하면 지자체가 그 심사 결과를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네. 금융기관은 신용조사를 거쳐 농어업인에게 대출해 줍니다. 요즘에 대출 이자가 진짜 높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또 물가도 오르고 있고 그러면 농어업인들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돈이 필요한데 구할 데가 없어서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곤 하는데 이럴 때 이용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지자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개인 기준으로 최저 5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을 빌려줄 수 있고 대출받은 금액을 최고 20년에 걸쳐 상환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금리는 보통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0.1% 정도. 네. 거의 근무이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잘만 활용되면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 건가요? 네, 권익위가 실태 조사한 결과 심사 기준도 없이 지원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고 네. 심사 기준이 있어도 담당자가 재량을 남용하거나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과 법인 대표 또는 부부가 중복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었고 농어촌 기금을 지원받아온 청년 농업인이 공무원 배우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지원이 중단되면서 네.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권익위는 많은 분들께 저금리 대출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대출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심사 항목별로 배점을 세분화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예. 어쨌든 제한된 이 금액이 있으니까요. 좀 필요한 분들에게 잘 쓰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금을 항상 만들 때면 방만하게 운영되진 않을까,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뒤따르곤 하는데 사실로 드러난 거네요. 네, 안타깝게도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출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대출금으로 그물 같은 어구를 구입하고 나서 네. 납품업자와 짜고 되돌려준 후 현금을 받는 겁니다. 예.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쓰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해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지만 자금을 대출을 받은 후에는 그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벼를 경작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자체들이 기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허점도 있었을까요? 네,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금전 대출이라는 이유로 융자 실행과 실제 집행은 금융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조성한 기금인데도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을 미루고 대출 현황이나 상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 하면 경찰 수사로 부정사용이 5건이나 확인됐는데 정작 담당자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4년 넘게 환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또한 융자 지원을 받은 후에는 개인적인 이유로 포기하거나 상환을 연체하거나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한해야 되는데 많은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다시 지원해 주면서 선정, 포기, 선정을 반복하거나 포기 후에도 저금리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면은 나중에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권고를 하셨는지요? 네, 권익위는 지자체가 신청인이 지원 제한 대상자인지 여부, 대출 받은 후에 상환했는지 여부 등 주요 정보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공유받도록 했고 부정 사용을 확인한 후에는 신속하게 환수해서 기금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들이 특정 은행과
그 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오랜 기간 방치하지 않도록 경쟁을 통해 금융기관을 선정하거나 정기적으로 협약을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상대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청년이나 영세농을 위해서는 대출 규모의 확대, 상환기간의 연장 같은 정책적 지원도 확대하고 대출 접수 창구도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로 다변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권고대로 잘 따라서 본래 만들어졌던 그 목적대로 좀 잘 사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투명하게 관리돼서 좀 오래오래 필요한 분들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총괄과 오세창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